갖다가 중단 안 하고 아동 청소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갖다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저도 이거 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중요한 어떤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자,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워커, 상담가로서 이제 아동 청소년 이제 그 학업 중단한 아동 청소년들이 딱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선입견도 있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경험했던 것들 때문에 남들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에 대해서.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간에. 그걸 갖다가 한번 보자. 보통 이제 지금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뭐 저기 대표님 선생님들 같으면 그래도 정상교 초중고 나오시고 대학교 나오시고 그리고 공부하실 만큼 하시고 박사 과정도 진학하시고 사실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한 몇 퍼센트 안에 드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상담을 또 많이 하셔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도권 교육이라든지 공부도 많이 한 그런 입장이 아무래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죠. 현실적으로. 그들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편을 든다면. 그래서 너 학업 중단했지. 그렇다면 이 클라이언트들 같은 아동 청소년 같다가 너 지위 비행.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너가 정상으로 가야 될 걸 너가 안 했다. 내가 상담가인데 그럼 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너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원래 정상이 될 수 있게 다시 복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내가 힘을 모아볼게 하는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아니면 좀 낀 워커나 상담가, 자기 스스로 연말을 많이 하는 이제 상담가들 같으면은 시대를 또 바라봅니다. 옛날처럼 초중고 나올 필요 없을 것 같네? 오히려 잡이라든지 어릴 때부터 자기가 뭘 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잡아서 자기 진로를 개척하는 게 더 괜찮지 않겠냐는 관점으로서 이제 좋게 봐주는 거예요, 이제 워커들. 그래, 너가 학업을 중단했다는 것은 어떤 너가 진짜 하고 싶은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네가 전략상 그렇게 했구나 라고 해서 이런 입장에서 그렇다면 너가 너의 진로를 진정한 진로를 갖다 개척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자원을 투입해주고 연계를 해주고 너가 할 수 있는 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하는 관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현실은 두 가지. 현실은 두 가지인데 그 선행 연구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바라볼 때 보통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석사 이상이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울 만큼 배우실 분들이라 이런 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근데 시대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크게 막 제도권 교육이 저강하더라도 크게 대단해 보이진 않아.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선 중에서 과연 나는 어느 시선을 잡을 것인가 라는 게 자기의 스탠스 위치죠. 상당히. 뭐 어느 두 개를 하시든지 이거는 이제 자기 개인의 실존적인 어떤 결단일 겁니다. 상담가 입장에서. 네.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워크고 상담가라서 그렇다면 요 학업을 갖다가 중단 안 하고 아동 청소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갖다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학업 중단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굉장한 겁니다. 저도 선생님을 갖다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벌써 학업 중단이 됐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생은 소속감 없는 채 몇 년을 지냈을 수 있어요. 아무 소속감 없는 채로. 그럼 소속감 없는 채로 몇 년을 지나면 사회적 동물인 이제 그것도 아동 청소년기면은 항상 친교를 활발히 하고 뭐 에릭 에릭슨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그 고립감을 피하는 게 과제인데 거기서 이제 소속감 없이 자기 혼자 우울하게 이제 어두운 동굴에서 몇 년간 지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너지는 바닥이 나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외로움은 너무나 넘쳐날 겁니다. 그 심리가 이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상담가가 워커와 상담가가 나타나서 그 클라이언트에게 진실한 상담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클라이언트는 어떤 이제 상황이 되냐면 갑자기 안락함을 느낍니다. 갑자기 나를 지지를 해주고 심리적으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해주는 어떤 그런 존재가 나타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안락해지고 뭔가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냥 안전한 감정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안전한 감정 상태가 왜 필요하냐면 사람이 뭔가 일을 하려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에너지가 있어야 자기가 전략도 있고 의도도 있고 등등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학업 중단 매년 하는.
심리적으로 바닥이 나가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상담을 한다는 어떤 그런 어떤 그것만 하더라도 이 클라이언트들에게는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대상, 서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상담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클라이언트를 갖다 더 위해주지 나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이 형성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다 또 상담을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상담을 하면 또 재밌는 게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이 학업 중단한 아동 청소년이 뭔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립됐던 한 2년, 3년 그냥 이제 고립됐다고 쳐요. 그럼 뭔가 사실 이제 뭐 라이더 이거 해도 이제 그냥 피상적인 대화만 했지 뭐 대화되는 대화를 2년, 3년간 해봤겠습니까? 못 해봤죠. 그러다가 뭔가 자기 어떤 정서라든지 자기 어떤 진솔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마음껏 해도 됩니다. 표현을 해버리잖아요. 표현을 하는 즉각 어떤 일이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게 나타나요. 2년, 3년간 어떤 이제 감정 상태에 몰입했냐면 이 사람은 아마 이제 환각같이 이제 멍하니 있었을 거예요. 멍하니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못 찾고. 그러다가 너가 너의 진짜 이야기를 해봐 해서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히어앤 나우 효과.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시간에서 자기가 진정한 어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 표현하는 경험의 어떤 그 단계로 들어가고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표현을 하면서 2년 3년간 자기를 갖다가 옥새처럼 저주처럼 묶고 있던 어떤 것들이 풀어지게 돼요. 표현을 한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예, 뭔가 결계에 걸리던 게 끊어지는 어떤 그런 효과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만만치 않은 효과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셀프 컨트롤. 또 이게 아동 청소년 중에 학업을 중단하는 그 클라이언트들 갖다가 개인적으로 한번 보니까 또 선생님을 보니까 이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충동적이에요. 자기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자원을 갖다가 관리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유난히 모자랍니다. 너무나 모자라서 너무나 자기 충동적이기 때문에 숙고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학업 중단한 것도 개인적 특성은 그냥 충동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저질렀다고 2년, 3년간 소속감 없이 이렇게 지냈다가 우리 같은 이제 상담자를 마주친 거예요. 마주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담을 할 때 한 번은 끝나진 않죠. 한 10회기, 11, 12, 뭐 회기가 이제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회기 동안에 아무래도 상담자는 이제 얘기도 하고 교정 효과도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교정 효과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무계획적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럼 그 교훈을 얻게 되면 자기들이 없었던 자기 통제력이 생기게 되는 효과도 발생을 하죠. 아주 큽니다. 이 위력이 이게 상담이라는 게. 그리고 결국엔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상담가의 관점, 시야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이번 학업 중단된 어떤 그 워크가 그래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런 감정들, 셀프 컨트롤까지 획득이 됐다면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거, 자기 인생의 어떤 그 삶,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지원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런 자신감까지 이제 됐다면 그럼 나도 나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 어떤 진로에 대한 그런 길을 발견하면 다시 몰입을 하고 다시 대인관계가 생겨나고 일상적인 정상적인 사회생활하는 게 가능한 거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다면 아들러가 얘기했듯이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생활 스타일이 보통 이제 나를 지지해주는 관계도 생겨나고 그다음 자기가 몰입할 거리가 생겨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정착이 돼요. 아주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학업 중단 아동 청소년들에겐 그만큼 상담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라고 제목을 뽑았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상담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기능 수행해야 되는가? 특히 이제 다른 상담가 말고 학업 중단 아동 청소년들에겐 우리가 상담가라는 어떤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상담자라는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상담자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럼 상담자 역할의 가장 기본은 클라이언트 말에 경청을 해야 되겠죠. 그들이 하는 그대로의 말을 갖다가 귀 기울여 들어줘야 돼요. 일단 그래야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표현을 할 수 있죠. 내면의 걸 갖다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가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관리자죠. 왜 관리자가 나오냐? 이 클라이언트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원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걸 갖다 어떻게 관리할 줄 모릅니다. 이 모르는 어떤 그 클라이언트들에게 우리가 상담하면서 너의 자원은 이거야, 너의 시간이 이렇게서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갖다가 해주면서 이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기 어떤 자원을 관리하게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관리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 자원 연계죠. 근데 이 학업 중단된 이제 아동 청소년을 보면 욕구가 되게 다양할 거예요. 저 다시 학교에 복귀하고 싶어요. 저 검정고시라도 칠래요. 저 직업학교라도 가고 싶어요. 욕구가 다양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이제 욕구를 가진 학업 중단 이제 아동 청소년들에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상담자한테 저기 그 검정고시 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상담자지만 검정고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검정고시에 대해서 잘하는 그런 어떤 선생님이라든 그런 분을 붙여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원 연계도 능통해야 됩니다. 능통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요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는 당연히 뭐냐면 이제 교육적 효과도 나타나야 되겠죠. 너가 지금 이제 한번 지내보니까 어때? 2년, 3년 동안 너 아무 소속 없이 그냥 목표 없이 이렇게 지내보니까 어때? 굉장히 힘들지? 그렇다면 너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 라는 걸 갖다가 선생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진정한 선생님 역할을 해줘서 몰랐던 거 알게 해주고 잘못됐던 거 자기 스스로 교정하게끔 하는 기능을 해야 돼요. 교육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요게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옹호자. 이게 참 슬프고도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건데요. 실제 그 학업 중단한 아동 청소년들 입장에서 보면 2년, 3년, 심하게는 5년, 6년까지 그만둔 학생이 엄청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학교에 있었을 때는 좋든 싫든 간에 이제 학교 관계자, 선생님, 친구들, 선후배 이런 어떤 관계 속에 있었다가 학업을 중단하자마자 그 사회적 관계 끊어져 버리죠. 그럼 남아있는 관계가 가족 관계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학업이라든지 어떤 그 학벌을 중요시하는 이제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 자기 자식이 학업을 중단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이 있어요. 그러다 결국 학업 중단 몇 년 가면은 거의 부자지간 부녀지간 끊어버려요. 결국은 이 학업 중단한 아동 청소년들 입장은 뭐냐면 고립돼 있어요. 철저히 고립돼 있어요. 현실. 그걸 보죠. 철저히 고립돼 있어요. 심리적으로든 실제적으로 철저히 이제 고립돼 있기 때문에 우리 상담가 역할은 뭐냐면 세상이 너 주위에 너의 편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네 편이 돼주겠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옹호자죠. 널 끝까지 옹호하겠다. 너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끝까지 널 옹호하겠다. 이게 딱 돼야 내가 마음에 걸리거든요.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너의 편. 이게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옹호자 역할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옹호자.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실습이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일단 학업중단 청소년 상담소의 이제 흐름을 갖다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행을 토대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실제 실습을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실제 실습이라는 게 실제 학업 중단한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저희가 한 번은 해봐야 돼요. 실제로. 네,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례 발굴. 요게 재밌습니다. 사례 발굴을 생각해보시죠. 아동 청소년이 맨 처음에 이제 어느 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원래 소속이 되어 있었을 때는 추적이 가능하죠. 뭐 예를 들어 학교 폭력 당한 학생이든 아니면 뭐 등등등 뭐 성피해 당한 학생이든 어찌됐든 학교 소속이니까 그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 있어요. 자기가 연계를 한다는 학교 측에 얘기를 해서. 근데 이 학생들은 학교를 끊었잖아요. 학교를 끊은 이후에 그 다음 추적이 안 돼요. 거의 가출을 한다거나 혼자 뭐 라이드 타고 돌아다닌다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학업 중단 아동 청소년들은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갖다가 발굴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특히 상담이 또 더군다나 필요한데 또 아이러니하게 현실적으로 추적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사례를 갖다가 어떻게 발굴을 하느냐,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네.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혹시 장사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 사례를 갖다가 발굴을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럼 혹시 장선아 이제 교수님께서 상담가 역할을 하고 좀 뭔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때 사례 발굴을 어떻게 한번 하면 좋을까? 혹시 이런 생각 계십니까? 아니, 저는 제 아들이 친구가 저기 학교 적응이 안 돼서 부모님이 유학을 보냈다가
유학을 보내서도 적응이 안 돼서 다시 네. 한국으로 불러들였어요. 예. 근데 학교를 아이는 2학년이잖아요. 근데 내년에 들어와야 되니까 현재는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냐? 네. 이제 대부분이 오토바이 타고 걸어다니는 애들하고 어울리겠죠. 예. 근데 파도 나눠져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중립에 상태에 있대요. 학교는 아까 그 잠재적으로 예, 잠재적. 몸은 학교에 있지만 예. 다니고 싶지 않은. 예. 그렇지만 학교 졸업장은 필요하고 이 상태거든요, 저희 아들도. 근데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내가 선생님하고서 상담했을 때 이 아이 제일 끄트머리 앉혀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공부에 자체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라. 선생님들한테 미리 다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얘가 잠을 자고 있더라도 혼자 노트에다 낙서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미리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얘가 공부를 하고자 학교 다니는 게 아니고 얘는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으면 그 아이들하고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 생각해야 된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를 발굴하는 거는 쉬워요. 왜냐면 바라바라 하는 애들 아니면 피자집에 배달하는 애들 가서 상담 그 아이들 대부분이 연줄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아, 예. 어제도 아들하고 같이 피자배달 한다고 해서 거기 갔다 왔어요, 같이. 아, 교수님 아들이 지금 네, 피자배달 한대. 그 뭔가 저녁에 시급을 받고 네. 계산 엄마 몰래 일을 하느니 예. 엄마가 차라리 가서 소개를 해줄게. 그리고 같이 갔어요. 가지고 돈을 너무 벌고 싶어 하니까 일을 좀 시켜주세요. 예. 그리고 6,800원이래요. 근데 예. 죄송한데 저 써놨어요. 네. 빼달랐는데요. 그래요? 전화 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시고 전화가 꺼져 있어가지고 항상 연결받는. 아, 저도 충격이. 그래서 저는 이제 맥도날드 그냥 그 선행 연구에 있는 거 얘기했는데 실제 다른 피자집이 아니고. 근데 여기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예. 본인이 생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알려주시죠. 열려 계시기 때문에 근데 네. 나는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해도 나는 열려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열려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내 아들을 예.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엄마들의 마음이 있거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또 보면은요. 예. 아이는 학교에서 뭘 하든 말든 뭐 이렇게 학교 다니는 것만이라도 그거는 엄마의 마음이야.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그 반의 분위기는 그 아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학교 선생님의 입장이라든가 다른 아이들이 거기 또 같이 쟤도 저러는데 이런 걸 연결이 계속 연결이 고리가 될 수가 충분히 있어요. 그 비행 청소년이고 달래 비행 청소년 우리가 보는 시각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청소년들을 참기는 쉽지만 사실 쉽지만 만나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통 연구에서 만나기 어렵다. 네, 만나기는 쉬워요. 찾으는 나이도 하는 애들 원래 해가지고 걔네들이 나에게 오지 않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게 꽤 잘 되고 있잖아요. 우리 전체 나라에 지역 아동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지역 아동센터가 지역 아동센터, 지역 청소년센터 막 이런 것들로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름이 잘못됐어 나는. 지역 아동센터 하면 그냥 그런 애들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이 워커라는 이 입장에서 갔었을 때도 다가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특별하게 보는 거지. 애들이 특별해요. 왜냐면 엄마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또 다시 우리가 학교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뭐가 들어간다면 계속 부모 교육 시키는 거야 지금.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애를 놓치는 거예요. 선생님은 중간에서 양쪽에서 얻어받고 있고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것도 재밌는 게요. 그게 저도 박사에 명예교수가 돼서 여자분인데 할머니분인데 근데 그분이 학교사회 독재사 이걸 설립하신 분이랑 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분 시각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 학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선생님부터 교육생까지 그 체계가 애를 망쳐놓은 거예요. 그렇죠.